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로봇 산업도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앞으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고 직업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심을 떨칠 수 없는데요. 미래의 AI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적응해 나가며 준비해야 할 수 있는지 데이터 라벨링과 AI 관련 새로운 직업의 가능성 등에 관해 크라우드웍스 이보람 본부장님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지는 직업과 함께 새롭게 생기는 직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지금 AI 산업과 함께 탄생한 새로운 직업인 데이터 라벨링이 그중 하나인데요.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수준 높은 AI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 그 영역이 보다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앞으로 미래 직업을 보다 다양화, 전문화될 것이고 새롭게 변화가는 미래 잡 인더스트리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IT 관련 지식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세요. 크라우드 소싱은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에서 AI가 발전을 할수록 오히려 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보람 본부장님께서 와서 말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라우드웍스에서 크라우드 워커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교육과 컨설팅을 하게 되시는데 교육과 컨설팅이 어떻게 약간 다른지도 약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을 했는데 저도 솔직히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어쩌면 비디오를 보는 사람도 볼 수 있을까? 데이터 라벨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인형 눈깔 붙이기나 인공지능 업계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막상 일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학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앞으로도 더 실력을 고도화해야만 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점점 어려운 추세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 라벨링에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실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크라우드웍스에서 근무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조금 더 말해주셨지만 크라우드웍스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지도 약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크라우드웍스에 합류하기 전에는 글로벌 게임 회사에서 운영 조직의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신규 입사하신 분들의 교육부터 소프트 스킬 교육, 그 다음에 게임 날리지에 대한 교육, 이런 다양한 교육을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러닝이 별로 없던 시대에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의 지식을 빠르게 전 지역에 전파하기 위한 이러닝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러닝을 접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크라우드웍스라는 이런 사업 모델에 되게 반하게 되어서 이 회사에 입사를 했고 크라우드웍스에서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데이터 라벨러들을 교육을 했었는데 이제 크라우드 소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라벨러들의 숫자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오프라인에서 교육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점에 이제 제가 합류를 해서 저는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을 해서 그 컨텐츠를 만들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 교육을 제공하려는 그런 사업이 생겨서 저희 크라우드웍스도 이제 그 사업에 지원을 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 과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셨을 때랑 지금 조금 더 데이터랑 AI 엔진이랑 그런 거에 더 관련된 데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서 그 연관이 많이 되신 거를 찾으신 거네요. 이 이러닝이랑 그거를 더 하시면서. 그러면은 원래 거기에 백그라운드를 갖고 회사에 들어오셨나요? 아니면은 다른 조금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다가 들어오셔서 그거를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교육 쪽의 일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실 인공지능의 쪽으로 일을 계속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로 왔다기보다는 저는 교육업에 계속 종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추세가 점점 이러닝으로 좀 더 전환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원래는 오프라인 교육이 대세였다가 이러닝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때마침 크라우드웍스에서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교육을 온라인화한다는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이 회사에 합류하게 됐었던 큰 계기가 됐었죠, 그게. 그러면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러닝으로 간다고 하기도 전부터 이미 하고 계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러닝을 계속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크라우드웍스가 하는 데이터 레이블링의 교육 과정을 혹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교육 과정은 일반인들이 처음 인공지능을 접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이론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이론 과정들에 더해서 데이터 라벨링의 각 작업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작업 방식들을 다 쪼개서 난이도별로 쪼개서 순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형태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이 이제 교육을 처음에 접하려면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크라우드웍스랑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모델을 개발할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를 이제 모으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분들이 다 직접 강연을 하는 형태로 조금 재미있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교육의 실습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실습을 과정에 포함해서 교육 과정을 구성해 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라벨링은 작업도 있지만 검수라는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작업을 하면 그 작업이 고객사에서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을 의뢰한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로 잘 가공이 되었는지를 검수하는 검수자라는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검수자 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과정도 개발을 해서 2가지 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코스를 듣는 것처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자동차 운전처럼 그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할 줄 안다 그러면 무슨 뭐 자격증 같은 걸 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이거를 했으면 이게 내가 여기에서 배웠다 하고 이제 데이터 라벨링을 그냥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체계인가요? 자격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활동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전문 자격 교육 과정이랑 그다음에 자격 시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그냥 데이터 라벨링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고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격증 과정이 아닌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외배움 카드를 활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도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과정을 받으시는 분들은 과정을 수료하면 이수증을 받게 되시는 거고, 수료증을 받게 되시는 거고, 자격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전문 자격 교육 과정을 학습을 하고 자격 시험에 응시하셔서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그 요즘 온라인 코스 듣는 것처럼 그냥 어딧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어딧 해도 되고 여기서 베리파이 트랙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교육을 이수하셨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크라우드웍스에 배지라는 시스템이 있어서요. 교육을 이수한 단계나 아니면 자격을 취득한 단계에 적합한 그런 배지를 보유해드려요. 그래서 그 배지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거리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모두 집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네, 맞습니다. 사실 재택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많기는 한데 오프라인으로 출근지를 뽑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그런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그런 정부 사업을 할 때 보면 한 700개 이상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플랫폼에서 프로젝트를 열어서 재택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출근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그렇다면 이 데이터 레이블링이라고 그 새로운 직업인데 이 직업을 누가 제일 좋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크라우드웍스에서 일하면서 이제 가장 뜻깊었던 순간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격차도 없고 나이의 격차도 없고 장소, 그러니까 어디서 언제든지 어디서 내가 원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물론 이제 작업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힘듦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자리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이제 협업해서 장애인분들이 교육도 받고 이런 일자리에 직접 투입돼서 일하는 형태의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진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이 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굉장히 뜻깊고 사회적 약자분들에게도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또 사실은 당장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그래서 뭐 집에서 아이들을 육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우리 같은 학생들도 혹시 이런 거를 한번 해서 직업으로 한번 파트타임 잡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 일을 하려면 컴퓨터를 능숙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이, 어리신 분들이 컴퓨터를 잘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좀 더 빠르게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대학생 분들도 많이 하세요. 대학생 분들도 이제 뭐 공부 끝나고 쉬는 시간이라든가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프로젝트 맡아서 이제 꾸준히 원하는 시간에 하면 되니까 한번 작업자로 선정이 되면 내가 원하는 때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학비에 좀 보탬이 되었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교육 사이트에 보면 그런 후기들도 있어요. 대학생 분들이 해주신 후기들. 그럼 약간 이제 다른 트랙의 질문인데요. 약간 데이터 라벨링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약간 뭐 2,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캡처 뭐 그런 거 나와가지고 구글에서 사람 인식인가?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굉장히 베이직한. 근데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고 이제 디벨롭이 돼서 이렇게 직업군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미래로 나가서 데이터 라벨링 교육에 이제 종사하시면서 보신 이 데이터 라벨링이란 직업군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대학생이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이렇게 액세서블하게 할 수 있는 뭐 잡을 찾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직업으로 인정받은 시기이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불과 챗GPT 3.5 지난해 연말에 나왔는데 벌써 뭐 3-4달 만에 다음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속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 변화된 이 속도에 굉장히 놀라고, 사실은 저는 지금부터 딱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변화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반적인 회사에서 일하는 사무직들도 일하는 형태나 일하는 방법이 굉장히 변화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인공지능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더 많은 데이터, 더 고도화된 데이터를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진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빨리 이 시기에 진입을 해서 쉬운 단계의 작업이라도 더 많이 해보고 경험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1, 2년 이후에는 현재 수준에서 진행하는 쉬운 수준이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작업 툴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한 3, 4년 차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능숙한 스킬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지속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커리어를 쌓아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계속 경험이 없는 분들이 쉽게 진입하는 형태가 되기는 아마 2, 3년 후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이 점점 이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제일 어려운 영역들 중에 하나가 의료인들이 해야 하는 전문적인 데이터들, 의료 데이터들, 치아부터 해서 여러 CT 이미지들을 가지고 데이터 라벨링하는 작업들도 많고, 아무래도 그런 작업들은 전문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을 분석해서 라벨링하는 것들.
사실 그런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일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전공을 했다면 그런 전공을 살려서 뭐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사이드 잡으로 이거를 또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이 데이터 라벨링이 굉장히 많은 에리어를 커버하기도 하고 액세서블하지만 커리어를 더 빌드를 해서 장시간 동안 하면 자기가 사람들이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서 더 엑스퍼티스가 있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약간 설명을 하시기에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럼 이제 미래에는 이 직업군이 어떻게 계속 발전이 돼 가고 AI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라벨링을 하는 직업군은 계속 비슷한 포맷으로 나가게 되는지 아니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것 자체 또는 이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받는 과정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고도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더 숙달된 그런 능력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도 이제 이 데이터 라벨러 분들이 미래에는 인공지능 데이터 부분에 좀 더 전문가로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는 이런 인공지능 데이터 프로젝트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PM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사실 이런 직무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직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생겨날 그런 직무들인데 과거에 이제 데이터 라벨을 해봤던 분들이 당연히 데이터를 잘 아실 테니까 좀 더 이런 직무로 더 나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NCS에 이제 직업으로 등록이 되긴 했지만 그 직업 등록된 것들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데이터 라벨링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구축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전문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라벨링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 더 기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미래에 어떤 직업이 더 생겨날 수 있을지 지금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챗 GPT 나오고 나서 이제 프롬프터라는 직업이 또 뜨기 시작했잖아요. 인공지능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실은 없어지는 직업도 있을 수는 있지만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이 그만큼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제 내 잡을 잃는 거 아닌가 하고 우려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해보면서 오히려 AI와 이 데이터에 관련된 쪽에서 취업 기회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엑스퍼티즈를 디벨롭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회에서 더 AI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방법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